대표님, 리뷰 전에 이걸 왜 꼭 말씀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거고 짧으니까 여러분들 넘길 필요 없어요. 짧으니까. 벤츠든 아우디든 요새 나오는 차들은 이 디스플레이가 커졌단 말이야. 지금 현대에 나오는 차들도 막 큰데 핸드폰이랑 똑같아. 지문이 엄청 묻어. 이거 만지면 햇빛 비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지문 자국이 막 덕지덕지 있고 되게 보기 싫어. 이게 진짜 내가 7 시리즈 타면서 가장 불편한 게 이거거든. 근데 지금 영상 봐봐. 값도 싸고 일단. 그리고 이 업체가 이거를 좀 저렴하게 이렇게 파는 이유가 유통을 하거나 수입해서 대충 뭐 마진 붙여 파는 그런 업체가 아니야. 제조 생산하고 연구하고 직접 판매까지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값도 싸고 제품 퀄리티도 좋고 종류도 되게 많아. 뭐 밝게 하는 거라든가 선명도라든가. 근데 나는 요거 무광으로 돼서 이거 지문 안 묻는 거 이게 너무 좋아. 이것도 터치감도 엄청 좋아요. 되게 잘 되고 있고 지문이 안 묻잖아. 그냥 해도 되는 거야. 너무 편해 이거. 내 거 치수지 내가 붙이려고 2장 받아놨잖아. 내가 싹 붙여가지고 아예 지문이 안 묻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지문이 아예 안 묻을 수가 없는데 얘는 웬만해서는 잘 티가 안 나는 거야. 요거는 지금 요게 우리 몰에도 판매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값도 싸고 쉬워요.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시공받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달리고 옵니다. 자, 일단 고속에서의 급브레이크. 아, 나이스. 흐트러짐 없고요. 와인딩을 달리는 차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악셀을 밟는데 토크가 죽질 않고 이게 앞바퀴가 약간 좀 허술할 거라 예상했는데 야, 이 정도면 뭐 타이어가 지금 드르르 못 버티고 있는데 야, 뒷바퀴 앞바퀴도 그렇고 뭐 야, 이거 날아가네요. 야, 뒷바퀴가 야, 이 정도면은 현대기아 산타페 소렌토는 볼따구를 꼬집고 그냥 귀싸대기를 날리는 거고 혼다나 도요다도 깃방맹이는 날릴 수 있는데 야, 뒷바퀴 그립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살려. 3 시리즈 날아가듯이 이 정도 달리기 성능이면 세단을 하이브리드 스포티한 뭐 혼다 오크드나 이런 걸 살 게 아니라 얘 하나만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립을 내는 거 신기하네요. 자, 그럼 리뷰 들어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필랑트 엄청 잘 달립니다. 본편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도요타 라브4나 혼다 CRV 직병렬 시스템에서 직렬 우선을 하는 혼다 CRV나 오리지널 직병렬 시스템을 쓰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병렬 시스템에서 최근에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현대기아가 병렬식 시스템이 굉장히 끝까지 진화를 해서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얘는 꼴레오스가 원래 도요타가 쓰고 있었던 오리지널 직병렬을 쓰는데 얘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로직 시스템이 다 바뀌었고 달리기 성능이 싹 바뀌었어요. 그건 이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줬던 와인딩에서 이렇게 잘 달리는 그 이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데 바쁘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면 된다.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있는데 2급에서 촌철살인입니다. 얘가 그냥 짱 먹었어요. 짱 먹었고 좀 아쉬운 점은 꼴레오스 처음 나왔을 때 막 유튜버들 중에 꼴레오스 까는 유튜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르노가 그때 브랜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차량 판매 안 될 때 개인분이 저한테 협찬을 해서 사실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제 리뷰 때문에 꼴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엄청 많이 팔렸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뒤로 르노 관계자분이 저한테 뭐 스벅 커피도 보내주고 그런 걸로 봐서는 로버스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나는데 이 필랑트가 나왔는데 르노의 관련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아니 콜레오스가 그렇게 영향이 있었으면 해주면 참 좋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개인분이 협찬을 한 거예요. 그 적시적소에 공짜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왜 활용을 안 해? 저는 거마비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제가 세차고 기름도 다 제가 넣는데 왜 그런 영업을 할 줄 모르는지 좀 답답해요. 어쨌든 이 차는 콜레오스에서 하이브리드 이 로직 시스템
요쪽 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 로직 시스템이 바뀐 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달리면서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요 1.5 터보 엔진인데 요거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도 얘기했지만 맵 센서가 아니라 에어플로 센서를 달았고 터보 로직 시스템이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순행식 인터쿨러 시스템도 굉장히 똑똑하게 작동을 해서 1.5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임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많은 냉각수량이라든가 열교환기라든가 순행 인터쿨러라든가 이런 것들 콜레오스랑 똑같은데 이 차는 엔진이 가동할 때 엔진이 바퀴 쪽에 미션을 통해서 힘을 분출할 때나 그 다음에 토요타가 잘 쓰지 않는 직병렬인데 보통은 발전 모터를 돌려서 충전을 하거든요. 혼다가 쓰는 직렬 우선식의 직병렬처럼 토요타도 발전 모터가 돌면서 주로 충전을 때리는데 얘는 구동 모터를 엔진이 따로 돌려갖고 충전하는 로직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얘가 구동 모터로 회전비를 이용해서 물론 속도가 높아지겠지만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배터리로만 시속 110km 이상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동 모터가 꽤 출력이 세고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용량도 좀 큰 편인 건데 엔진이 구동 모터를 돌려서 그러니까 발전 모터를 통해서 충전하는 그 기본적인 로직 말고 구동 모터를 돌려서 충전하는 로직을 쓸 때 부하가 세게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엔진 진동이 안 돌아요. 보면 이쪽에 있는 이 마운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쪽에 엔진 쪽에 걸려 있는 이 차체 쪽에 연결되는 마운트가 거푸집도 알루미늄 합금이고 요 수직의 수평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게 되게 잘 돼 있고 요 미션 쪽에 있는 마운트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현대기아는 이렇게 안 해요. 도요타도 이렇게 안 하고 혼다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아시아의 짱깨 중국하고 유럽의 짱깨 프랑스가 콜라보를 해서 울트라 짱깨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온 짜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엔진과 미션의 부하 진동이 들어오질 않아요. 차체 대부분이 스틸인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들어오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 밑에 달릴 때 얘가 엔진하고 미션이 현대기아처럼 좀 출렁거리거나 헐렁한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건 밑에서 나오는데 밑에도 알루미늄 마운트가 2개가 들어갑니다. 따로따로. 보통 현대기아는 가운데 센터 마운트를 잡는데 얘는 양쪽에 들어서 4개를 잡았는데 4개의 마운트가 다 알루미늄에 굉장히 부피 질량감이 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진동 억제라든가 그 다음에 좋은 승차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엔진 미션을 잡아주는 모든 것들에 굉장히 설계공학이 잘 돼 있다라는 거고 소음 억제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인슐레이트 패드 되게 잘 돼 있고요. 밑으로 터보 라인에서 내려가서 GPF랑 촉매단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는 배기 라인도 단열과 방열판 소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90보다 오히려 더 잘 돼 있다고 할 정도로 단열, 방열 이 억제 정책도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정도면은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귀싸대기 날리고 그 다음에 혼다, 도요타가 원래 하이브리드의 원산지 아닙니까? 도요타가 걔네들도 이 시스템에서는 한 수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달리기 성능이 혼다 CR-V를 앞질렀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타보고 놀랬습니다. 야, 이렇게 차를 잘 만들었구나. 콜레오스를 내가 칭찬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에서 달리기 성능과 하이브리드 로직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 투여가 됐는데 자, 밑으로 가서 이 차의 활용정점의 세팅점을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와서 이 차가 콜레오스보다 되게 잘 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승차감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댐퍼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 현대 기아가 쓰는 만도에서 받는 뭐 주파수 감응 댐퍼가 어쩌고 저쩌고 한데 주파수 감응으로 뭐가 운동값이 바뀌어서 승차감이 좋다는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9년 전에 제가 리뷰한 지 지금 한 10년 조금 더 됐거든요. 9년 전에 벤츠 E클래스를 리뷰할 때 제가 가변 댐퍼가 아닌데 E클래스의 승차감이 좋고 대응이 잘 되는 게 자가 유동 방식의
댐퍼가 들어갔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요게 그거예요. 현대기아가 최근에 개발한 게 아니고 전자식이나 뭐 모터나 액체에 뭐 전기를 가해서 쇼바의 댐핑 압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서 요 피스톤의 움직임이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는 않고 요 빵이 좋은 겁니다. 댐퍼의 빵이 좋은 거고 요거의 강성과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의 재질,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오일의 점도가 노 사장이 늘 말하는 풍부한 쇼바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차의 승차감이 좋아진 거고,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댐퍼를 이 너클함에다가 꽂아버리게 되면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에 영향을 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8년 전 막 모트라인 때. 근데 제가 그 뒤로 리뷰를 수백 대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진화를 했잖아요. 보통 현대기아 차는 너클함이 있고 댐퍼가 내려가고 이 볼팅으로 잡거든요. 그게 얘에 비해서 승차감이 떨어지냐 좋냐를 요걸로는 분간할 수가 없고, 승차감이 좋아진 건 댐퍼가 좋아진 거고, 요게 주파수 감응 때문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오일과 피스톤이 좋아진 거예요. 그거는 현대기아도 최근에 작년에 내가 제네시스 때부터 현대기아가 댐퍼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유럽 애들처럼. 댐퍼가 좋아진 거고, 승차감이 좋아진 건 이 너클함의 부피, 질량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너클함의 알루미늄의 합금이 이쪽으로 나와서 얘를 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알루미늄이 더 들어간 거예요. 바퀴가 움직이면서 진동이나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 충격과 진동, MVH를 해소할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 이 알루미늄 합금은 무게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승차감 때문에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합금이 원래는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다른 차들은 이제 여기서 볼팅으로 댐퍼를 잡는데 얘는 주먹만큼, 주먹 2개만큼이 더 나가니까 알루미늄 합금의 전체 부피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아진 거고, 얘를 여기다 꽂아버리게 되면 맥퍼슨 스트러 타입의 서스펜션은 요 위에 업함이 없잖아요. 요 위에 얘가 꽂혀서 얘를 중심으로 얘를 돌리는데, 여기서 너클함에 볼팅으로 댐퍼를 잡는 방식하고 여기다 얘를 꽂아서 꽂힌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3시리즈처럼 핸들을 돌렸을 때,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조작감이라든가 운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느낌이 되게 쫀쫀하고 되게 직관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꽂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제작 단가가 올라갑니다. 요거는 승차감에도 영향은 있겠지만 스티어링의 조작감하고 스포츠성에 영향을 주고, 이 차가 꼴레오스보다 월등히 잘 달리는 건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팽팽한 쫀득한 느낌인데, 그게 요 옆으로 살짝 넓어지고 전체 높이가 살짝 낮아진 요것도 굉장히 큰 영향인데, 요 피봇의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피봇의 각도하고 여기에 강성 자체가 바뀌어서 운전을 해보면 우리가 스페이서를 넣고 바퀴를 약간 밖으로 뺀 것 같은 느낌과 억지로 서킷을 타기 위해서 뭔가 캠버를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꼴레오스는 부드럽게 가는데 훨씬 좋은 장점이 있고, 얘는 스포티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인위적인 튜닝으로 직진 안전성이 약간 뭔가 좀 마이너스, 직진 안전성을 손해보면서 코너링을 공략할 수 있게끔 세팅한 게 아니라 BMW 같은 세팅 값이 들어가서, 그게 아마 이 피봇 값이 바뀐 건데 요거 저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운전하는 내내 위에 있는 댐퍼 마운트가 알루미늄인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정도로 얘가 댐퍼가 좋아요. 여기가 스틸이면 여기서 올라가는 잔진동의 펄스가 이 스틸의 차체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낄 정도로 댐퍼 세팅을 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굉장히 평범한데 디스크도 그렇게 두꺼운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패드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는데 제동 성능은 끝장납니다. 제가 급브레이크를 몇 번을 때려봤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건 아마 꼴레오스에 대비해서 차체의 무게중심이 내려갔기 때문에 꼴레오스보다 훨씬 더 브레이크 성능이 강하게 운전자한테 확신을 주면서 잘 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부분도 꼴레오스랑 같은데, 요게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얘를 타고 왔다 갔다 얘를 밀어서 이 타각을 주거든요. 이 너클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도 굉장히 굵죠. 보통의 이렇게 전륜차들이 요 부분, 요 타이로드 엔드가 꽂히는 이 부분은 알루미늄 합금을 이렇게 두껍게 안 써요. 여기를 두껍게 쓰면 스티어링을 타고 전달되는 진동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잘한 거고, 요 할때 링크도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것 같아요. 할때 링크도 꼴레우스랑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전반적으로 이 스포츠한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민성아 찍어줘. 그리고 얘가 현대 기아나 그 도요타 애들보다 캐스터 각이 더 있어요. 이 캐스터 각을 전륜치고는 상당히 잘 줬거든요. 캐스터 각을. 거기다가 캠버 각까지 건드려 나갔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달릴 줄 아는, 그렇게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차를 세팅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차는 더럽게 잘 달립니다. 산타페 소렌토보다도 같거나 비싸요, 이 차가. 거의 뭐 펠리세이드랑 맞다이를 떠도 될 정도로 가격이 비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값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뒤로 갑니다. G에서의 장점은, 다시 한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좀 뭐 이 나이 먹고 이제 예전처럼 막 욕도 안 하고 색드립도 안 하고 잘난 척도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뭐 트럼프 미친 짓에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잘난 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왜냐면 어제도 봤지만 와인딩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뒤가 날아가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바퀴를 뒷바퀴가 똥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뒷바퀴에 그립이 살아면서 명확하게 브레이킹 성능이나 지오메트리에 붕괴가 오지 않는데, 이 차가 그런 게 되게 잘 돼요. 그럼 그게 왜 잘 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확 쏠려버리는 솔리드 디스크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타공 디스크라든가 벤틸레이션이 들어가면 좋은데, 브레이크 디스크는 크고 패드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브레이크는 진짜 잘 들어요. 근데 타공도 아니고 벤틸레이션도 없는데, 근데 디스크가 두꺼워. 여러분 알죠? 두꺼우면 좋은 거. 두꺼운 스팸이 들어가서 요거는 아쉽지만, 열 방출에는 아쉽지만 디스크는 괜찮은 게 들어갔고, 서브 프레임과 차체 접합의 하드 포인트의 높은 기술력은 눈으로는 보여지진 않지만 요 안에 부싱 기술이 현대기아처럼 들어가서 안 좋은 승차감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 덧방을 때려갖고 얘를 지금 강하게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차의 핵심의 기술은 어디서 나오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달려본 사람은, 소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내가 달려보니까 이 차는 뒷바퀴에 지오메트리 세팅이 스포츠성이 들어갔어. 그럼 그게 뭘로 세팅이 되냐? 딱 보면 그냥 어퍼암 2개, 어퍼암 하나, 밑에 로우암 하나, 그 다음에 메인 로우암 하나, 그 다음에 트레일링 함 하나 잡은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차들은 뭐 전륜인데 5개도 잡고 하는데 평범하게 4개만 잡은 거 아니냐? 얘는 뭐가 다르냐면 BMW의 1, 2 시리즈, 그 다음에 BMW 미니가 전륜인데 뒷바퀴 서스펜션의 서스펜션 각도를 내가 장난 없다 그러죠. 걔네가 이 트레일링 링크가 오는 이쪽, 요 차체에 붙는 요쪽에 그 피봇의 포인트 롤이, 걔네가 약간 이걸 기형학적으로 뽑아서 움직일 때 이렇게, 얘가 수직으로 안 움직이고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얘가 설계가 돼 있어요. 걔네는 요게 약간, 보통의 모든 전륜차들은 트레일링 링크를 그냥 일자로 뽑아요. 근데 걔네는 얘가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생긴 게 약간 활대처럼 생겼고, 얘가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로 했어요. 프랑스의 짱깨 애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이 트레일링 링크를 BMW는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통 차들은 이게 다 수직으로 움직여. 얘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보여요? 안쪽으로 약간 꺾여 있는 게. 근데 이게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르지 않냐 그러는데, BMW는 얘를 이렇게 튼 다음에 얘를 각도를 줘가지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했고, 얘는 얘를 안쪽으로 틀었으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가 틀어서 올라가죠. 얘가 약간 꺾여 있으니까 얘가 약간 틀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밑에가 안쪽으로 말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의 길이랑 얘 위의 길이가 달라서 얘를 틀어서 얘를 올리면 오히려 얘가 바깥으로 벌어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륜차들이 그냥 똑같이 90도로만 움직이는데, 얘는 여기를 틀고 얘 2개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얘가 지금 앞쪽으로 나와 있고 얘는 뒤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밀면 바깥으로 얘를 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쪽에서 보면 얘가 지금
수직이 아니라 안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얘를 이 전체를 바깥으로 미는 건 맞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으니까 미는 건 맞는데 캠버는 얘 자체는 BMW처럼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캠버를 주지 못해요. 근데 원래 얘가 바깥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마이너스 캠버가 돼야 되는데 얘는 바깥쪽으로만 미는 거고 얘 자체를 굴곡을 주는 건 어려우니까 얘는 너클함을 바깥으로 밀고 얘가 기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를 바깥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로우 링크가 얘를 마이너스 캠버로 하고 어퍼 링크가 위쪽을 당겨가지고 안쪽을 위에 안쪽으로 넣어주고 얘는 바깥으로 밀고 그러니까 BMW처럼 꼬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너클함만 바깥으로 밀고 마이너스 캠버는 밑에 있는 로우 링크가 마이너스 위에 있는 어퍼 링크가 당겨서 플러스로 넣어주니까 그래서 얘가 스포츠성이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각도를 준 것을 딱 보면 얘를 밀 때 얘는 얘를 밀 때 뒤쪽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휠베이스 길이를 뒤로 올라가게끔 당겨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 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런 데를 보면 얘를 지금 다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내가 생각하는 FM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뒷바퀴의 지오메트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려보면 뒷바퀴가 안 미끄러져요, 밖으로. BMW 같은 방식으로 해야만 안 미끄러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해서 얘네들을 다 꺾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야 이렇게도 뒷바퀴를 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코너가 됐던 급브레이킹을 하던 막 달리면서 뭘 하든 간에 얘는 더군다나 뒷바퀴에 구동축이 없잖아요. 뒷바퀴에 구동축이 없는데 현대기아차가 이런 SUV에서 사륜이 들어가면 뒤에 안정감이 확 올라간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사륜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 지금 보면 구조상 샤프트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전륜인데 전륜을 가지고 어떻게 안정감이나 고속 섹션을 잡을 수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이런 설계 공학이 들어간 거예요. 얘네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현재 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리뷰에서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장난 없어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런 차가 지금 팔리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사실 차주분한테 협찬을 받으면서 이분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가 이 차를 잘 샀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개인분 협찬이니까 제가 엔진 미션 오일도 다 바꿔드리고 할게요 그랬는데 이 미션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현재 미션 오일 상태 세팅 값이 너무 좋고 움직임에 있어서 거북함도 없어서 내가 나중에 제가 쿠폰을 드릴게요. 차주분한테 한 3, 4만 킬로 타면 제가 미션 오일은 그때 바꿔드릴 거고 엔진은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마운팅 설계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얘 보세요. 보통 현대는 요 어디다 가운데서 센터 마운트를 갯벽다구를 뭐 좀 부실하게 잡는데 엄청 튼튼하게 잡혔죠. 그리고 여기에 마운트들 보세요. 이런 거. 안에들 부식 보세요. 그러니까 엔진 진동, 미션 진동 같은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하가 걸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직병렬인데 발전 모터를 통해서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주행 모터를 통해서도 충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짝의 부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개인 협찬인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오일을 뺐어요. 뺐는데 오일 상태가 좋더라는 거지. 르노가 오일도 좀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 차에 더더욱 필요한 얘가 생각보다 출력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노버스 글라츠 이번에 진짜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에 운송료 문제에 고환율에 오일값 폭등에 그러나 노 사장은 이 모든 걸 내가 떠안고 가겠다. 소비자들한테 나는 이걸 전가하지 않겠다면서 오일값 인상을 하지 않고 가장 좋은 030SS로 여기다. 원래는 이 차는 0W20을 넣어야 돼요. 근데 워낙 출력이 잘 나와서 출력에 도움되는 030SS로 갈았고 이제 갈고 났으니까 또 리뷰에서 다르게 얘기할 거고 이 차가 출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냉각수 펌프, 전자식 냉각수 펌프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주행을 할 때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건 얘인 것 같아요. 요쪽에서 지금
감속기 최종 여기 디퍼렌셜 케이스라고 봐도 되는데 엔진의 힘을 도요타 같은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전비를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디퍼렌셜을 통해서 양쪽 바퀴로 나가는데 이쪽에 출력이 나가고 이쪽으로 나갈 때 이 중공 파이프 보세요. 그리고 얘가 강하게 도니까 여기를 잡아주는 브라켓은 스틸이죠. 근데 얘가 연결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본 차들 중에 가장 큰 알루미늄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얘 진동이 바로 여기서도 진동 상쇄를 할 수 있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요 밸런스가 엄청 뛰어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요 양쪽의 샤프트 길이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토크 밸런스도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차를 만든 거고, 제가 아까 위에서 단열 방열 소재 잘 돼 있죠. 여기 방열 소재, 단열 소재 있는데 요 알루미늄 판 같은 걸 여기까지 다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다 씌워서 배기 이쪽에서 이제 터보가 도니까 촉매라든가 GPF라든가 있으니까 여기 EGR 쿨러도 있잖아요. 배기가스 재순환도 있고 하니까 열이 많이 나는데 이런 열들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실내를 굉장히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가 바뀌었어요. 요 값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아냐? 참 그 유명한 정치평론가들처럼 제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운전을 했을 때 앞바퀴에서 느껴지는 스티어링의 피드백과 앞바퀴가 노면을 물고 가는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얘를 바꾸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레오스 대비해서 얘의 설계값과 강성이 아마 바뀌었을 것으로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원피 스톤을 넣었는데 옛날 BMW F바디 이전 애들처럼 굉장히 강한 원피를 넣어서 제동 느낌 끈적하고 아주 좋고요. 하체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는 건 이런 서브 프레임의 볼팅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죠. 서브 프레임을 강하게 잡아놨고 앞쪽으로 확장을 하고 이 앞에는 또 알루미늄을 넣어서 앞쪽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요거를 현대기아가 최근에 3세대 서브프레임 전륜차들 만드는 거 보면 내가 너무 딱딱하다 그러죠. 너무 탱탱하게 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리뷰를 했던 소렌토 이런 걸 보면 애들이 부싱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탱탱한 쟁년, 재작년에 내가 탱탱해서 안 좋다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기아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강성에서 분리해서 내가 깠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이게 추가가 됐는데 너무 탱탱하다고 내가 깠는데 지금은 부싱들이 좋아져서 그게 싹 개선했는데 얘네는 여기를 용접을 안 때리고 볼팅을 때린 거예요. 보통은 여기를 용접을 해갖고 나가는데 볼팅을 때리게 되면 여기서 또 상쇄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얘를 얇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앞쪽으로 뻗은 거에서 탱탱한 느낌이 덜 오게끔 얘네들이 요걸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얘네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요 부분 위에 브릿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도요타 애들이 쓰는 방식에 그런 브릿지를 넣어서 하체 서브프레임이 진동이 차체로 들어가는 걸 억제를 했고, 얘가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현대기아보다 훨씬 서스펜션이 강하게 움직이는 건 요 피벗의 각도와 너클암의 알루미늄의 부피 질량 값도 큰 것도 있는데 여기가 달라요. 요 롤케이크 현대기아가 쓰는 것보다 월등히 얘네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맥퍼슨 스트럿을 움직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얘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요 암이 현대기아가 쓰는, 그리고 현대기아는 웬만한 차들은 얘가 한 판에 절곡으로 돼 있는데 얘는 두 판을 용접으로 붙였기 때문에 얘 자체의 강성도 얘가 월등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스티어링 느낌도 되게 강하고 좋은 거고요. 아래쪽 보면 꼼꼼하게 이런 거 현대기아가 배워야 되죠. 배기 라인도 중간 촉매나 중간 소음기도 되게 좋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노 사장이 싫어하는 용접을 때려가지고 이 배기 라인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도 이렇게 하고 뒤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배기 라인 진동이 차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운전하면서 제가 어제도 장거리 내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250km를 탔어요. 차를 받자마자 테스트를 하려고. 근데 진동이 안 들어와. 보통 터보 엔진들은 터보가 돌면서 부스트가 걸리고 힘이 세지면 배기 나가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진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쪽 보면 라인에서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냥 이 우레탄 부싱으로만 걸어놨는데 여기를 타고 진동이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배압에 관련된 막히는 구간이 없으니까 별로 진동이 안 생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는 진동이 별로 안 생기니까 싼마이로 용접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여기. 얘네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여기에 진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쭉 그냥 나가는 거면 진동이 없는데 여기서 퍼지니까 여기서 이제 진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엄청 큰 알루미늄의 부싱, 이쪽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부싱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는 거야. 어디서 진동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승차감 NVH에 영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 방청 소재, 내가 소렌토 같은 거 방청 소재 안 돼 있다고 막 깠잖아요. 방청 소재 잘 돼 있고 본딩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차를 웬만한 벤츠 BM의 4천만 원대에서 이 정도의 하체 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현대 기아는 7, 8천만 원도 이 정도의 하체 구성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막 뺄 때는 빼고 걔네는 어려운 데 있으면 안 해요. 왜냐면 노조가 자, 그리고 서스펜션은 여기도 보면, 여기서 보면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를 들면 뒤로 올라가겠죠. 뒤로 올라가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의 각도랑 얘의 각도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되게 달려보고 뭔가 아는 사람, 그리고 메인 로우암을 잡는 여기도 굉장히 크죠. 요 리어 서브 프레임도 두껍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달릴 때 힘을 잡아주고 힘을 전달해주고 꺾어야 되고 이런 데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 이거 딱 보면, 야, 이거 차 되게 잘 만들었다. 여기를 부싱을 아마 좋은 거를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스틸이고 얘도 스틸인데 차체 쪽으로 나쁜 진동이 안 올라오게 잘 해놨고, 얘도 부피가 꽤 커요. 두께가 꽤 커서 여기 자체에서도 승차감을 좋게, 얘가 잔진동의 펄스를 잘 상쇄해주는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를 잘 쓴 거고, 르노 얘네들 진짜 차 진짜 잘 만드는구나. 달리기도 잘하는데, 이따 내일 본편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로직 시스템 진짜 장난 없어요. 진짜 장난 없이 도요타의 직병렬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그리고 현대가 최근에 기아도 그렇고 병렬 시스템을 되게 발전시켰지만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되고, 엔진의 출력 곡선이나 엔진 미션의 잔진동, 미션 엔진을 잡아주는 홀딩 능력도 월등합니다. 얘는 웬만한 BMW랑 X3랑 그냥 비교를 해도 될 만큼 정말 차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요. 내가 뭘 여기다 뭐 사륜을 넣어줘야 돼요, 뭘 어떻게 더 추가할 게 없어요. 얘는 스틸 부분도 꽤 있는데 알루미늄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설계공학 값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내가 이 차한테 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실내에 전자장비의 사용 매뉴얼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쉽게, 그러니까 UI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르노 차들. 옛날 내가 SM6 탈 때도 그랬는데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 필란트는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구성도 그렇고 뒷자리도 꽤 넓더라고요. 의자도 되게 좋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차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본편에서 어마어마한 이 필랑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달리기 성능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